능력 있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이거 폭발하겠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저희 요즘 시대 사람들이 괜찮은 척을 많이 하나요? 예,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너무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치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그 기대가 너무 올라가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든데 아등바등 하고 있는 중인데도 아니야, 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위에 기대치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직장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30대를 보낼 때만 하더라도 물론 저희들도 힘들게 살 때가 있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번아웃이라는 말 같은 거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거든요.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흔한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공감되는 게 저도 20대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세대 때는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힘들었는데 너네는 다 준비돼 있잖아, 환경이 너무 좋잖아 이러는데 제가 30대가 되니까 20대 친구들을 보면 와, 우리 때보다 더 환경이 좋은 거잖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도구들이 되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 공구들을 다 줘요. 벤치부터 톱이랑 막 쓸 줄도 모르는 걸 다 준 다음에 야, 너네 공구 많잖아. 이걸로 고작 요런 걸 만들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AI도 잘해야 되고 소셜미디어도 잘해야 되고 내 프로그램도 잘해야 되고 내 일도 잘해야 되고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냐면 이거 폭발하겠는데? 분노 게이지도 좀 높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왜 괜찮은 척 하는 거죠? 뭐랄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건 이건 옛날로부터 계속 있었던 어떤 욕구인데 지금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보여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괜찮아. 나 괜찮게 살아가고 있어. 성격도 괜찮지만 내 삶도 괜찮고 나 그냥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어 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만 드러낼 때만 포장을 했었는데 포장이 일상화가 되다 보면 나 진짜는 뭘 느끼는 거지?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느끼게 되는 게 사는 게 좀 재미가 없어. 공감돼요.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심리상담을 받았었는데 찾아갔던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 찾아갔거든요. 선생님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특이한 점이 있대요, 저한테. 네네. 자꾸 힘든 얘기를 할 때 제가 웃으면서 한대요. 네. 예를 들면 그때 이래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알아요. 사회성이 되게 발달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가 힘든 거는 내가 좀 견디면 되지 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나로 인한 부담감은 주지 않겠어. 네. 이게 같이 가려고 하니까 늘 웃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 안 하면 이게 너무 심각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선생님 앞에서. 그때는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자꾸 괜찮다고 했구나. 안 괜찮은 건데. 안 괜찮은 거죠. 저는 제가 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남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 뭔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 확실히. 제가 듣기에는 삶에서 좀 내가 감당해줘야 됐었던 감정의 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동생이나 다른 형제 자매의 어떤 몫을 내가 대신 져줘야 되거나 해결해줘야 되거나 버텨줘야 되거나 했을 때 이게 꾸준히 쌓이다 보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징징대지 말아야지, 절대 피해주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건강한 사인이에요. 착한 청년 세대들이 보면 자기가 떠안지 않아도 될 짐까지 다 떠안아가지고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거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한테 착한 컴플렉스를 그만둬라 라는 말이랑 같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자기 경계를 좀 만들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내 거고 여기서부터는 네 거야 라는 거 딱 이렇게 나눠버리면 상대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섭섭해하는 건 상대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상대가 섭섭해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오래 섭섭해하진 않아요. 그냥 금붕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금방 잊어버릴 거야.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게 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속상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맞아요. MBTI에서 혹시 감정형이신가요? 네, 네. 그 감정형이신 분들이 감정의 촉이 좋아요. 의도를 하지 않았어도 그냥 그 감정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어떤 약간 어려운 대화거나 조금 나누기 불편할 수도 있는 대화다 싶을 때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건 사실은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팩트 자체,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싶다면 내 감정을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데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꼭 얘기해 주시는데, 이거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한 얘기지, 상처 엄청 주는 사람들이 아, 나 그래도 됐구나 그럴까봐.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분이 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핸드폰만 봐요. 네. 나한테 좀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 감정을 전달할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네? 그냥 팩트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좀 속상해. 뭔가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 내 감정을 전달해주고 나는 너랑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이게 책에서 말씀하신 비폭력적 대화법이잖아요. 맞아요. 겉에 있는 감정을 던지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상대방의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전달될 수 있다. 네. 근데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어라, 경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상대방이랑 나랑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벽을 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못 들어오고 이렇게 출입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벽은 출입을 못하죠. 이렇게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닫거나 열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예를 들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자식한테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들의 문제를 자식한테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식 입장에선 그런 얘기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엄마 그 얘기 듣는 거가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어. 라고 한번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교수님, 저처럼 그런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좀 경계심이 많이 높아진 사람들, 날카로운 그 가시도침이 좀 바짝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주시나요?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아, 그렇구나. 네, 그럼요. 유럽 어디 고성 가면 이 담벼락이 되게 높거든요. 담벼락 높아도 올라올 사람은 올라오는구나? 그럼요. 이 문 이렇게 안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30대, 40대 그런 능력 있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스스로가 자기 반성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자기 반성을 하다 보면 내 못난 점과 내 약한 점과 고쳐야 될 점과 나는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점들을 자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아있는 생화는 썩기도 하고 약간 맛이 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죽어있는 조화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은 문장이다. 아, 그래요? 네. 세상에 완벽한 꽃은 없죠. 그럼요. 조화밖에. 네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 자신한테 조금 너그러워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갈변된 잎도 있고, 그럼요. 꽃잎도 좀 삐뚤어져도 되고, 그렇네요. 되게 위로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무례하게 다가오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뭐 추석이나 설 되면 또 막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런 주간들이 저 있잖아요. 그래서 큰어머니 결혼하셔서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건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야겠다. 그럴 때 잘라주시는 말들로 충고 감사합니다. 잠깐 끊고 근데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중간에 말을 짧게 하고 끊고 다시 말을 하는 거가 도움이 좀 될 때가 있거든요. 단호한 느낌을 줘요. 그렇게 했는데도 상대가 무례하게 다가온다면 그거는 뭐 그들의 몫인 거니까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알지만 개복지 같은 마음이 너무 싫어요. 단호하게 말해놓고 다리 떨고 있어. 여기만 단호해. 너무 잘 아시죠? 아직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과부하가 오니까 선택을 하길 두려워하잖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전매추나 저매추라고 네. 아니 내가 먹을 건데 메뉴를 상대방에게 골라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일인 거잖아요. 뭘 먹을지도 선택을 못하는 지경까지 일어난 거니까. 네. 저는 처음에 전매추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게 젊은이들의 용어를 잘 모르니까 뭔가 매주하고 이런 고추장 뭐 이런 건가? 저는 막 저점에 매도하는 건가? 막 이런. 근데 정말 어느 커뮤니티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류의 글은 심심찮게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당연히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좀 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맞긴 한데 네. 내가 먹는 것까지 결정을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맞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 뭔가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선택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무당한테 가더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네. 이거 잘 될까요? 네. 이거 잘 될까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점이라든지 무당 아니면 사주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맞췄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면 100번을 물으면 100번 정말 다 맞출까요? 그럴 순 없죠. 불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5번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6번째, 7번째 중요한 결정에서 전혀 틀린 답을 얻게 된다면 누구한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인 거거든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좋은 자세인데 너무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의존하게 되는 거, 이건 스스로의 힘을 빼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게 될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 심리학 연구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뭔가를 되게 걱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걱정의 내용을 다 적게 하고 실제로 그 걱정이 어느 만큼 일어났는가를 봤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은 92%가 쓸모없는 것이었다.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나 심각성이 훨씬 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시도하고 시작하고 선택하고 한번 밀고 나가보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럼요. 혹시 괜찮은 척 애쓰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위로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배우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